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수박 주스 좋아하십니까? 박원석 의원께서. 좋아하죠. 근데 요즘 수박이 네. 너무 비싸가지고 못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아쉽네요. 네. 정치권에서는 뭐 특히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관련이 되려나요? 수박 주스를 좀 꺼려할 수도 있죠. 뭐 즐겨서 드시는 분도 있고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수박이 왜 이렇게 신경까지 먹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개탄스럽다라는 거고 수박의 어원이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빨갱이를 지칭하는 과거에 이제 그거 있고 유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왜 그럴까? 수박을 거꾸로 하면은 박수거든요. 박수가 나올 수 있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뒤늦게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과일 수박은 죄가 없다. 네. 자,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 관련해서 우리가 한입뉴스에서 다 다뤄봤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또 지금 파장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트위터 계정에 정부 인사 공식 인정에 해당하는 실버마크 인정을 해달라고 트위터 측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자, 도용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게 외교부가 나서야 되는 일일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한국일보 단독 기사로 이게 나왔는데요. 보고 제가 좀 놀랬던 게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교안보 분야에 이 소식에 정통한 네. 어떤 분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설마 외교부가 나서서 무슨 미국 트위터 본사에 전화하고 이런 일까지 했을까. 그 뒤로 제가 몇몇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약간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설마인가 싶다. 네. 근데 어제 그게 기사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단독. 아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네. 그냥 정보였을 뿐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 부인도 SNS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부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 부인의 허영심에 정부 부처가 동원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외교부가 질 바이든 여사의 예를 들면 김 여사도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 수차례 또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 미국의 경우에는 질 바이든 여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던 건지 김건희 여사의 요청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도 이거를 이제 뭐 이 내용을 다 언론 보도로 봤는데,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행정보좌관 비서를 뭐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 언론비서, 연설문 작성자 등을 따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뭐 이제 청와대에도 제2부속실이 있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연설문 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제 부속실을. 대통령 본인이 공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법적 지위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또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질 바이든 여사도 마크를 받았는데 이거를 뭐 김건희 여사도 뭐 받고 싶다 뭐 할 수도 있는데, 실버 마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질구질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욕망을 좀 절제하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거예요. 아니 질 바이든도 이 실버 마크 받았어? 그럼 나도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니면은 도용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 웃긴 얘기입니다. 왜 도용 얘기가 말이 안 되냐면은 그냥 이런 가짜 도용 되게 많거든요.
도용 많은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권은 10분이면은 바로 언론 보도 나와요. 정정 보도. 이거는 도용 계정에서 나온 거다. 누가 따라한 거다 이런 거고. 왜 미국에도 다 그러고 한국에도 다 그래요. 도용 계정은 굉장히 금방금방 이렇게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도용 계정 때문에 그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도용이 많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기의 척도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즐기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거 흉내 냈다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껄껄껄 웃고 그러는데 유명인일수록 네.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흉내 내기 이게 밈이죠. 일종의 밈. 그냥 놀이 문화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도용 때문에 이거를 했다? 저는 뭐 그거는 뭐 별로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본인의 뭐 허영심 아니면은 본인의 과시욕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쓸데없는 국력 낭비다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 질 바이든 여사하고 네. 차이는 뭐냐면 그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공직자입니다 일종의 네. 그 오피스 오브 퍼스트 레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좌관도 있고 예산도 책정되고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그 법률상 그렇게 보장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는 법률상 민간인입니다. 공직자가 아니에요. 법률적 차이가 존재하네요. 아니, 그럼요. 때문에 트위터에서도 이게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 수반이나 혹은 뭐 정부의 무슨 뭐 2인자나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그 회색 배지를 부여하는 건데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한테는 부여가 된 거고 반면에 마크롱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부인은 그런 배지 없이 트위터 활동을 하고 네. 있다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뭐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해달라라고 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트위터 한국 지사도 찾아가고 미국 본사도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의무 없는 일을 외교부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외교부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만약에 다시 야당으로 교체돼서 이 정부의 모든 행적이 평가와 법률적인 어떤 이 평가의 대상에 올라갈 때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죠. 그러나 공직자가 이런 일을 의무가 없는 공직자한테 지시했다면 그걸 지시한 공직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이 뭐 대단한 직권남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엄격히 봤을 때 직권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들 유의하시라. 의원님 근데 사뭇 이런 말씀 드리고 이해가 안 싶어요. 되는 것은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지배하는 게 법치라고 생각하잖아요. 법률가의 지배가 법치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보면 제가 네. 보기에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그래서 신성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신성가족이 해당이 네. 안 될지는 차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봐야 되겠죠. 네, 박 의원님은 이제 신성 차원에서 또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일단 트위터 계정을 인증 마크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이 핵심적인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외교부의 인력이 이런 요구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있으면 이런저런 뭐 여행 가이드 수준의 해외 일정과 관련해서 요구를 외교부에 할 때도 많았다 이런 이제 전언도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 왜 이 제2부속실을 두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을 돈맡아서 정부 부처에 요구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것이 핵심적인 문제일지 아니면은 트위터 계정 인정 마크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핵심 문제인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돌이켜 보면은 이 지금 외교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게 어디에서 징후가 감지가 됐냐면 올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공연하는 거 관련해서 그거가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에 요청을 했고 그거를 근데 의전 비서관하고 김성환 안보실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가지고 경질이 됐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공식적인 이유인데 일설에서는 질 바이든이 무슨 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에 관심이 있겠냐 반대로 뭐 이쪽에 한국에서 제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썰썰썰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외교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공연까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를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가 그게 문제고. 김 대표님, 실제로 이 한국일보 보도 관련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할 때도 있다고 전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저 모르죠. 그거는 이제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고 저는 한국일보 같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취재력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 기사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나왔어요. 반박 네. 입장이. 그러니까 대부분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것도 뭐 월권의 논란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일에 매진을 하게 함으로써 이 국력 낭비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맨날 사고가 터지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다. 뭐 이거 뭐 국정농단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보면은 다 뭐 퍼스트 레이디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허영심 아니면 본인 만족감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다 동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고는 맨날 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뭐 잼버리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잼버리 이야기는 잠시 있다가 우리가 또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김 여사의 활동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그 자체로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외교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에 정부 부처가 나서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무슨 뭐 잠꼬대 같은 얘기입니까?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에 대통령실에 부속실이 나서면 모르겠는데 부처가 거기에 왜 나섭니까? 네.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 부처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대통령 부인의 그런 허영심에 이 국가적인 그런 그 역량이 동원돼서 국력을 낭비하는 것 이상의 문제다. 법률적인 문제가 전 분명히 따른다.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뒷감당 못 합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니 대통령 부인이 셀럽일 수는 있습니다. 셀럽 놀이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기 힘으로 하세요. 거기에 왜 부처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미국 트위터 본사를 찾아가고 이렇게까지 그걸 뒷받침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 리투아니아 이 방문 때 명품샵 쇼핑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던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 이것도 비슷한 거고 왜 그 대통령 부인의 허영심에 이렇게까지 국가적인 논란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 인사 조치가 되고 이런 식의 논란이 벌어지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박수 의원님 방금 전에 공무원 인사 조치가 된다는 게 외교부 지난번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나 김일건 뭐 이전 비서관 김성한 안보실장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 조치가 사실상 됐지 않습니까? 그 레이디 가가 무슨 뭐 합동 공연 논란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니면 뭐가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이 뭐 대단한 겁니까?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의 역할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국정농단이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이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안 하면은 안보실장도 날아가는데 뭐 국장 뭐 안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위험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징후가 나타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정권에서 조금 이제는 좀 돌이켜 볼 때가 됐다. 이런 것들 사소하게 해프닝으로 넘길 때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무조건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활동하는 건데 뭐 왜 날래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으면은 적절히 견제도 좀 하시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견제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공천 포기하신 분들이 주로 목소리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천 포기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김준일 에디터의 또 개인적인 판단일 테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잼버리였다 이런 평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만족스럽다고까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네. 그나마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K-팝 콘서트로 피날레를 장식했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이 파행은 아니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조차도 저는 굉장히 자족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행사는 끝났고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 전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책임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이제 지난 정권 탓이다. 이번 정권 탓이다.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습고요. 너나 할 거 없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물론 이제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유치했던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 정부의 책임을 은근히 거론하는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데 가담을 했는데 좋은 모습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현 정부에서는 왜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고 현 정부 들어선 지 지금 1년 거의 반이 지난 시점에 열린 행사고 잼버리 그 지원특별법에 보면 총리가 총책임자고 14명의 부처 장관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진 국제 행사인데 그게 이렇게 파행으로 끝났는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위기수습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국정 운영이 한심하게 표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이 표류하고 있는 단적인 표현이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SNS에 잼버리 수습 과정에 이제 소회와 보람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내용 중에는 이제 참가국 대사들과 주고받은 뭐 통화 내용도 있고 또 스카우트 대원들의 반응도 있는데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다국적 젊은이 수백 명에게 난생 처음 연예인처럼 격려의 박수갈채를 받고 얼떨떨해지기도 했다. 상당히 한덕수 총리는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좀 고무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화장실 닦으러 가셨잖아요. 네. 저 총리가 화장실을 닦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니들이 다 일일이 닦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돌아다니다가 잼버리 대원들 만나서 박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잼버리 대원들이 보살이다 얘들이. 예, 착하구나. 정말 청소년들은 정말 순수하구나. 어쨌든 박수도 쳐주고 지금 더러워서 화장실도 못 쓰고 뭐 샤워실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인데도 와가지고 이거 개선해 준다고 하니까 박수를 쳐준 우리 순수한 영혼들한테 일단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요? 예,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반성을 좀 하시죠. 반성을 왜 안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나왔습니까? 공식적인 사과가 안 나왔죠. 아무도 안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난리가 나니까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뭐 우리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전 정권에도 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전북도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 책임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러면 송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조금 뭐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내용에 뭐 조금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했어요. 국회에서 어저께.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과는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잘못했는데 하지만 전 정부에도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정도는 나와야지 사람들이 납득을 하죠. 죽어도 사과를 안 해요. 죽어도. 이 대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잼버리 파행을 비판하면서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뭐 계속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인데 글쎄 이 글의 의미, 사과 글의 의미가 뭔가 윤석열 정부와 지난 정부를 좀 대비시켜 보고 싶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양산 정치, 평산 정치 뭐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는 건
지난 정부를 공격하거나 네. 지난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뭔가 좀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냅니다. 그 이상의 무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걸 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번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조차 전직 대통령까지 책임 공방에 뛰어드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책임과 현 정부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저는 분별력 있게 국민들이 가려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현 정권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부에 부당하게 책임 전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평가가 있을 텐데 굳이 이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이 게다가 행사가 다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뛰어드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과히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았고요. 과해질 수 있고 과열될 수 아니 있다 오히려 이런 이제 말씀이죠. 빌미가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서 또 다른 이제 정쟁의 빌미가 되는 거여서 굳이 문 대통령까지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목소리가 실종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누군가요? 현 정부에서 누구도 사과 안 하는 것도 일종의 목소리의 실종이고 김관영 지사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네요. 근데 김관영 지사 책임이 있거든요. 집행위원장이고 어쨌든 행사 실무 집행을 총괄한 현장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김관영 지사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제 김윤덕 의원은 공동조직위원장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김윤덕 의원도 김윤덕 의원이지만 어쨌든 총괄 실무 집행 책임이 있는 즉 여가부 장관이나 공동조직위원장인 장관들 못지않은 책임 있는 김관영 지사가 전북 도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뭘까요? 진행될 네. 감사든 뭐든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정치인이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김관영 지사를 같이 이제 의정활동도 해봤고 네. 무책임한 분이 아니거든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쯤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이걸 선택적으로 한쪽에서는 감사원 감사 또 다른 쪽에서는 국정조사 얘기하는데 다 해야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하고 또 행정부 전체가 지금 이게 연루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가. 예. 그러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준일 김 에디터가 보시기에는 자 이제 뭐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또 경찰의 압수수색 뭐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뭐 감사원 감사는 이미 곧 들어간다고 하고요. 뭐 수사의 필요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은 이게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예를테면 착복 뭐 이런 게 있었느냐 그런 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 뒤에 뭔가 이제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이를테면 뭐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뭐 이런 것들로 뭐 압수수색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고 저는 국정조사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왜 하냐면은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난맥상처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여야도 같이 걸쳐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정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밝혀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좀 주제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종합해서 두 분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강화했다 또는 뭐 국방부에서 의견 전달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조사 후에 경찰에 이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첩했느냐? 집단 항명 수괴죄로 일단 보직 해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이 논란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박 의원님? 일단 이게 사실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장병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복구 활동을 하다가 이런 참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철저한 수사와 이제 책임을 가려야 될 사안이고 그걸 위해 수사단을 만든 겁니다.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서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장관 결재까지 났어요. 그 장관 결재에는 7월 30일 날 수사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맡으러 가니까 그 결재 내용에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결재를 맡은 거예요. 이게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제 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장관은 외유를 나갔고 그 사이에 국방부 이 법무관리관실에서 혹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일종의 이제 우회적인 압력이 이 수사단장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거를 번복해야 되겠다 결재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경찰 이첩을 미뤄야 되겠다고 하면 장관이 직접 연락을 하면 됩니다. 내지는 장관이 공문 한 장 보내면 돼요. 그러나 직접 연락하거나 공문 보내는 거 없이 이 개선상에 있지 않은 지휘 개선상에 있지 않은 법무관리관이 전화하고 안보실 관계자가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수사 자료를 보내라. 내지는 뭐 혐의 내용이나 혐의 사실은 빼라. 혐의 대상이나 혐의 사실은 빼라. 이런 식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네. 원칙적으로 이 불복하고 그 애초에 장관 결재를 받은 대로 경찰에 이첩한 걸 두고서 이걸 항명수괴죄로 수사를 하겠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항명수괴죄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전시에는 사형이더라고요. 그리고 평시에도 그 수괴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7년이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중한 형벌에 처하는데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 저는 어마무시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인들의 부적절한 외압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김준일 수석에 대해 덧붙이자면 방금 전에 이제 법무관리관실에서 연락을 했거나 또는 누구누구를 빼달라는 이야기는 또 국방부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이 최수건 상명 관련된 이 사건 수사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된 이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짚어봐야 될까요? 핵심적인 부분은 내로남불이죠. 예, 이제 내로남불의 대명사는 민주당이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구나라는 거를 이게 느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윗선 들이받아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게 윤석열 검사였고 그게 대통령까지 된 원동력이었잖아요. 지금 박정원 대령도 똑같아요. 지금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엄정수사라고 해서 한 건데 이거를 지금 항명수괴로 지금 잡아놓겠다. 저는 이게 지금 이 정권 몰락의 지금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게 마일리지로 쌓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권의 민낯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게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뭐 다른 걸 떠나서 결재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걸 구두로 바꾸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결제를 다시 물려가지고 다시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야료를 부려가지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비선이 지금 뭔가 존재하든지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건 계속 굴러가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고 지금 군검찰 못 믿겠다라고 외부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등등등 해서 이거 수사 받을 때마다 계속 이게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과 이 무원칙이 계속 이제 소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빨리 개입을 해서 이거를 결자해제해라. 조국 사태 그러니까 추윤 갈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조기에 해소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정권까지 내쫓던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다. 자, 이 내용 이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박원석 전 의원님의 간단한 답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통상적 일정과는 달리 전체 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견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을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신임 방송통신위원장한테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처리할 거를 다 처리하고 신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 근데 들어서자마자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신임 방통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처리할 건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예고된 수순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특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